반갑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평화 통일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소원팀입니다. 저희는 실제 탈북 여대생 김영미 학생과 4명의 남한 학생들이 모여서 구성된 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바라보다 팀의 사회자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평화 통일을 위한 필수 조건, 튼튼한 안보와 청년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크게 2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안전 보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의미는 바로 편안히 보전됨이라는 의미죠. 즉 안보라는 단어는 안전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편안하게 안정된 상태를 보존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 통일과 튼튼한 안보라는 개념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궁극적으로 이어지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통일을 바라본다에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통일 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3분의 통일 전문가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통일부 정책지원과 김정훈 과장님과 그리고 현재 통일소통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승지수 교수님, 그리고 통일정책전문가 남혁진 박사님을 모셔봤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과장님, 튼튼한 안보를 위해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화통일과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하나? 안보, 역사,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인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의 경우에 어린 시절부터 통일과 안보, 역사 이 3가지를 배우는 것이 각기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기가 사는 동네의 역사를 배우면서 점차 그걸 떼시고 나가는 과정을 봤는데, 이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자신의 역사를 알게 되고 탄탄한 애국심을 기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자라는 학생들에게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 상황에 맞는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강력한 동기로 작용해야 될 것이지요. 2번째로는 북한 이탈 주민 문제입니다. 아무도 북한 이탈 주민들은 2000년대 이후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서 수천 명씩 매년마다 입국하고 있고, 현재는 거의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와는 달리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인식은 좀 부정적인 점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은 반드시 이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미래의 어느 한순간 그 어느 사회 집단보다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일단 신뢰회복, 그들에 대한 신뢰를 먼저 우리가 제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더해져야 될 텐데요. 이 토론 이후의 부분에 좀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센터맨에 대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정훈 과장님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2013년 서울국립대학교 산하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45.8%가 통일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젊은 층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정부가 통일 대박론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배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통일과 안보에 대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지수 교수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 과제라는 포럼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단 관리를 넘어 분단 극복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분단 극복의 패러다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소통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통일에 대한 크라우드 소싱 채널을 구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개념은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아웃소싱을 결합한 개념입니다.
즉 소수의 전문가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닌 군중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식을 꾀하는 방식인 것이죠. 즉 이를 통해 정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일과 안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시민들의 삶에 더욱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즉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도 역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정치적으로 꽤나 민감할 수 있는 통일에 관한 문제임에도 이러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어떤 민감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최악의 석유 유출 사태인 엑슨모빌 사건을 바로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해서 해결한 상태입니다. 알래스카의 이제 엑슨모빌 유조선이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이후 17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가 이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해결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해 단 3개월 만에 해결할 전력이 있거든요. 여기서 놀라웠던 점은 이러한 해결책을 어떤 유수의 과학자나 교수가 해결한 것이 아닌 시멘트 회사의 엔지니어가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소수의 통일 전문가가 진행하는 대북 정책 기저에 이러한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 접근이 추가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해결점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국민들이 통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통일과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보다 다른 시각에서 통일과 안보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역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통일과 안보에 대한 소통을 위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 신뢰 그리고 소통이 갖춰진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남혁진 박사님. 네. 앞서 두 분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갖추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애국심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인식의 확대입니다. 분단된 지가 벌써 70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정말 다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평화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하나의 민족, 그런 저희의 원류를 생각하고 또 하나의 나라라는 동포애와 민족애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애국심으로 좀 넓고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이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통일 대한민국까지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청장년층이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일의 준비는 항상 거론이 되는 정치나 경제 같은 거대 담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개개인에 속하는 자기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 그런 현실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조인이나 기업인 그리고 의료, 복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그런 인력이 필요하고 통일된 이후에 정말 수많은 혼란과 어떻게 보면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을 그런 통일 후의 대한민국에서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거대 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꿈 그리고 장래 희망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 통일 이후 그리고 평화 통일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국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에 대해 통일정책 전문가 남혁진 박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 저희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의견 제시를 위해 8군 세터민 여대생 김영민 학생과 함께 이 과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평화통일과 튼튼한 안보 그리고 우리의 비전에 대한 김영민 학생의 진솔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번 토의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미 학생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도에 탈북을 하여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김영미라고 합니다.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한 제게 통일과 안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도 민족의 동포애를 품은 애국심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린 기적의 힘 호흡이라는 주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상아로 태어난 여아 쩡둥이가 있었는데요. 건강한 어머니와 달리 동생은 호흡도 맥박도 모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원래 어머니 뱃속과 같이 한 인큐를 안에 넣었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아픈 동생을 위해 팔을 뻗어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후 아픈 동생은 상태가 빠르게 회복되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특히 남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동거해야 민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동생을 끌어안아주는 언니의 모습처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호응해주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정치학에서는 애국심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에 대해 충성하고 헌신하려는 의식이나 신념이라고 하며 또한 어머니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과 그 근원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애국적 시민들 역시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근원은 곧 안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의 행인을 아무나 붙잡고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려보라고 요청을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반도를 그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의 범위를 남한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는 또다시 평화 통일과 연결됩니다. 온전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신실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굳건한 안보로 이어지는 것은 결국 평화 통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통일을 바라보다 평화 통일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